어, 저는 사실은 이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가져오셨는지를 정확히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앞부분에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왜 갑자기 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을 찾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뭐 블록체인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논문이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미지의 인물이 2008년 10월에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일절 알려진 바가 없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냐라는 어떤 음모론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것 중에 제일 재미났던 거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거대 글로벌 기업의 연합체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장악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도시바, 나카미치, 모토로라 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4개 업체의 연합체다. 뭐 이러는 글도 사실은 구글에 있습니다. 다음. 생각보다 뭐 암호화폐 역사는 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2008년에 비트코인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같이 이제 예전에 보안 기술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 논문을 통해서 처음 암호화폐를 접합니다. 지금 저 수염이 많이 난 저분은 데이빗 차움이라는 분이고요. 다른 말로는 프라이버시의 아버지라고도 일컬어지는 굉장히 유명한 암호학자입니다. 저분은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연구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82년에 개발된 일렉트로닉 캐시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사실은 저같이 이제 기술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크립토 커런시다, 뭐 디지털 커런시다, 버추얼 커런시다 이런 용어를 쓰지는 않았고요. 원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암호화폐를 부르던 용어는 일렉트로닉 캐시라는 표현입니다. 전자화폐죠. 사실은 이 데이빗 차움 박사가 그 일렉트로닉 캐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양반이 이제 암호화폐, 즉 일렉트로닉 캐시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할 때 신용카드를 쓸 수도 있고 현찰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신용카드 외에는 딱히 쓸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신용카드로 물건 결제를 하다 보면 내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가 다 추적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이분은 본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찰처럼 쓸 수 있는 돈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 제목을 잘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Untraceable Payment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양반이 암호화폐를 만든 목적은 추적되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암호화폐 하면서 블록체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암호화폐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익명성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썼을 때 추적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같이 뭐 해킹 연구하는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 써왔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이제 딥웹 또는 다크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딥웹이나 다크웹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사이트들만 모아놓은 곳, 이게 이제 딥웹이나 다크웹입니다. 그런 데서는 이제 보통 뭐 음란물을 거래한다든가 아니면 뭐 마약류를 거래한다든가 아니면 뭐 은행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개인정보 사고 파는 것을 이 딥웹, 다크웹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개인정보를 사고 팔거나 마약류, 해킹 툴을 사고 팔면서 신용카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암호화폐를 써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해커들한테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요. 그런데 그러던 것이 이제 몇 년 전부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폭등한다는 것은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이제 해커들만 암호화폐를 찾았는데 최근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의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의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외국에다가 부동산도 사고 싶고 자식들한테 돈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위안화로 외국에 가지 나가든가 아니면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이제 정부 당국에 전부 다 모니터링이 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찾는 사람이 급증하게 되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하니까
당연히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제재에 들어가죠. 그래서 암호화폐는 전면 금지,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육성한다, 이런 어떤 정책을 피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암호화폐 가격은 폭락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그 열기를 그대로 넘겨받은 게 이제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락하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기가 불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우리 정부도 암호화폐는 금지, 그리고 블록체인은 육성이라는 기조를 띠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실제로 암호화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요건은 위에 보시는 저 세 가지입니다. 익명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양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돈이니까 A가 B한테 썼으면 B는 C한테 쓸 수 있어야 되고 C는 D한테 쓸 수 있어야 되죠.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이니까. 근데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기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중복 사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화폐 같은 경우도 보통 보시면 칼라 복사기로 복사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는 컴퓨터 속에 있는 디지털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복사하기가 훨씬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화폐는 특수 잉크로 인쇄를 해서 복사를 막을 수가 있는데, 이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화폐는 복사해서 쓰는 걸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저 복사해서 쓰는 중복 사용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위에 세 가지는 데이빗 차움 박사가 만든 암호화폐가 갖는 요구 조건이고요. 비트코인은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게 이제 분산 처리라고 하는 게 추가되고요.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비트코인을 최초의 암호화폐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최초의 분산 처리된, 즉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이해하실 때 사실은 데이빗 차움 박사의 원본 암호화폐, 오리지널 암호화폐를 이해하신 다음에 비트코인을 보시면 기술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데이빗 차움 박사가 1982년도에 내온 암호화폐의 기본 형태입니다. 예전에 이제 싸이월드에 있던 도토리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용자가 은행에 가서 뭐 100만 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100만 원어치 암호화폐 도토리로 바꿔주세요, 이러죠. 그러면 은행은 100만 원을 받고 100만 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사용자한테 지급을 합니다. 사용자는 그 100만 원어치 암호화폐 도토리를 가지고 상점에 가져가서 이모티콘도 사고 배경음악도 사고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러면 사용자가 갖고 있던 암호화폐가 상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점은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를 쭉 모아놨다가 그걸 다시 은행에 가져가서 이거 다시 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저금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는 디지털 정보니까 복사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나 상점이 100만 원어치 암호화폐를 받아놓고 그걸 2번, 3번 복사하면 이게 200만 원, 300만 원이 됩니다. 이걸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데이빗 차움 박사는 어떤 장치를 했냐면, 은행이 일단 암호화폐가 회수가 되면 회수된 암호화폐의 일련 번호를 장부에다 적어 놓는 겁니다. 은행 저 우측에 보면 장부가 하나 있죠. 저기 보시면 돈이 회수되면서 1477번 도토리가 회수됨,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누가 복사한 도토리를 갖고 오면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죠. 저런 식으로 이제 중복 사용을 막는 겁니다. 원래 사실은 원본 스킴은 평상시에는 저 일련 번호가 드러나지 않고요. 중복 사용을 하는 경우에 저 일련 번호가 드러나는 그런 기술적 장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비트코인이 나온 2008년에는 뭐가 있었냐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어떤 중앙의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데이빗 차움 박사의 암호화폐에서 금융기관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중복 사용을 감시하는 감시기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은행이 암호화폐가 들어오면 그 암호화폐 일련 번호를 장부에 적어서 중복 사용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은행이 없어지니까 저 중복 사용을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지죠. 은행이 없는 상태에서 중복 사용 감시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인기를 끌면서 각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일입니다. 근데 좀 전에 보셨지만 암호화폐는 중앙의 기관을 두고 만들 수도 있고요. 중앙의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를 만든다는 얘기는 중앙의 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굳이 블록체인을 갖고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업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역 화폐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블록체인을 써서 암호화폐를 만든다는 건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실제로 만들려면 중앙의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굴러갈 수 있는, 좀 글로벌하게 동작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 때 실제로 블록체인을 써야 되는 겁니다. 다음. 자, 그러면 실제로 블록체인을 써서 어떻게 막는가? 지금 이렇게 3명의 사용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3명의 사용자 PC에는 비트코인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저 비트코인 프로그램이 24시간 365일 인터넷을 계속 감시하면서 사용된 암호화폐의 일련 번호를 자동으로 채집해서 자기 PC에 있는 장부에다가 기록해 놓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모든 사람의 모든 PC에 있는 장부에 1477번, 1423번 도토리가 사용됐다고 써 있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사용자가 도토리를 썼습니다. 근데 이걸 봤더니 1423번 도토리예요. 그러면 3명의 PC에 전부 다 1423번 도토리는 과거에 사용된 적이 있다고 써 있죠. 이러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상점에 알려주는 겁니다. 저거는 과거에 사용된 적이 있으니까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는 그림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질 않습니다. 다음. 지금 보시면 양쪽 끝에 있는 사람 장부에는 1477번, 1423번 도토리가 사용됐다고 써 있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사람 PC는 중간에 잠깐 먹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423번 도토리가 사용됐다는 기록이 누락돼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양쪽 끝에 있는 사람은 저거 복사해서 쓰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 PC는 저거 처음 쓰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또는 다음. 지금 3사람 다 자기네 PC에 있는 장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1477, 1423번 도토리가 사용됐다고 다 써 있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저 파란 옷을 입은 사용자는 서로 친구지간입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 서로 안면이 있으니까 좀 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저기 중복해서 복사해서 쓰는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저거 처음 쓰는 건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음. 인터넷에서 중앙에서 혼자 하던 일을 여럿이 공동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실수이건 고의건 간에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비잔틴 제너럴스 프로블럼, 비잔틴 장군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표를 통해서 합의를 봐야 되죠. 그렇죠? 다음. 그래서 보통 많은 언론에서 블록체인을 분산 장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건 좀 잘못된 표현 같고요. 저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록체인은 투표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분산 장부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혼자 하던 일을 여럿이 나눠서 하다 보면 그게 실수건 고의건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투표 기능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일치시켜줘야 됩니다.